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바라다 이지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의 이면을 한번 파헤쳐보고 그 이면을 가지고 시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가지고 또다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시장의 핵심 한번 같이 잘 짚어보시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고 상당히 유익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상당히 시장이 좀 중요한 시점에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장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장인데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1분기, 2분기 역시 결정이 된다. 꼭 그 관점을 보시면서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 되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후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꼭 짚어봐야 될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미국 대선이 11월 5일 기점이죠. 11월 5일 기점으로 해서 3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수 물량이 7조까지 갔다가 한 절반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요 줄은 부분을 어떻게 준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샀다가 다시 매도를 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여기가 한계라고 보는가. 이 부분은 뒤쪽에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단기간에 한 달여 남짓 동안 3조 5천억 이상 매수,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7조 정도를 매수했을 때는 지수에 연관되어 있는 패시브 물량까지 다 포함된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조정이 좀 되면서 남아있는 물량인데, 지금 한 2, 4년 최근 동안 외국인들이 1년에 우리 시장에서 1조도 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한 달여 동안 3조 5천억 정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전체 매수 물량이 절반 정도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섹터별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일정 부분 청산해야 되는 패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8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조금씩 야금야금씩 올라오는 부분이 아마도 최근에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한 1, 2주 동안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강한 물량이 좀 남아있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7조 정도를 샀다가 3조 5천억까지 절반 정도가 줄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이 만약에 지금 현재 약세장이라면 외국인들 물량이 무려 3조 5천억 정도 절반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지금 급등을 했다가 휘청거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시장 조정은 상당히 미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미하게 나올까요? 외국인들이 7조 가까이 샀다가 3조 5천억이나 팔았는데도 시장의 조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면서, 보통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면 선물 옵션 쪽으로 하방을 수익 내기 위한 구조를 가져가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나오는 그런 징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역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저만큼 많이 팔았는데 시장이 휘청거리지 않아? 그 정도로 시장이 강하다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핵심 이슈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지금 현재 좀 강한 추세가 아직도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 수급을 조금 보시면은 IT가 삼성전자 선물 옵션 만기 때 나온 물량 정지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1조 1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IT 소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매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화학 쪽에서는 2조 2천억, 전체적으로 한 3조 이상 IT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IT와 화학 쪽 실제로 이제 다 IT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부분 물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외국인들의 물량이 줄어든 부분, MSCI 리밸런싱 때 외국인 물량이 줄어든 부분인데 둘 다 어떤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액티브 자금, 펀드 자금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MSCI 리밸런싱도 지수 관련된 추정된 물량들이 좀 줄었고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나온 동시효과에 나온 물량은 이미 예고된 물량으로 선물과 연계되어 있는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나빠서 혹은 그 종목이 고점이기 때문에 매도한 부분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나가야 될 물량들이 나갔다라고 인식을 좀 하신다면 지금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전에 IT 섹터에 집중되어 있던 매수세가 지금 보시면은 기계 섹터가 한 2,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워낙 IT 섹터 매수가 크기 때문에 저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최근에 보면 연간으로 따져서 외국인들 매수액이 7, 8천억밖에 안 됐거든요. 1조가 채 안 될 정도로 순매수량이 적었는데 거기에 감안한다면 2,300억 정도 외국인 매수는 어떻게 보면 금액은 작지만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섹터에서 매수가 좀 들어온 부분이 인상적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기계 섹터는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이슈가 나온 이후부터 이런 경기 확장된 쪽으로 외국인들이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보시면 역시 운송장비 쪽에서 1,8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송장비는 조선과 자동차인데 특히 자동차 쪽에 보시면은 이전에 운송장비는 사실 기관 쪽에 액티브 자금들이 단기적인 차익 매물,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1,800억 정도 매수를 받으면서 이쪽도 지금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야금야금 매수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계 마찬가지고 운송 장비 마찬가지고 전부 경기 확장과 관련돼 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백신 이슈 이후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으로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조금씩 12월 달에 매수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도 한 1,6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계열 쪽에 매수가 거의 집중돼서 들어왔고요. 이쪽 섹터는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실적이 좀 좋은 섹터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로 상당히 급등을 했지만 나머지 바이오 시미널 쪽에서 실적은 상당히 탄탄한 편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다시 눌려지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주도 섹터로 부각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신약, 임상과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고 실적 위주의 신약 출시가 임박한 종목 혹은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올 한 해 상당히 대형 제약사들을 보면 실적이 좋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보면 한 3%에서 5%대로 대부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의 상황에서도 보면 팬데믹이 나왔을 때 제약회사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순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인데 실적이 안 좋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오게 되면 관련된 종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질환들은 오히려 대부분 처방률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자주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뭐 감기라든지 독감 같은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약회사 매출이 좀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과거 팬데믹에서도
보시면 제약회사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최근에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로 조금씩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고, 아마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좀 접근하셔가지고 단기간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실적이 근간이 되고, 신약 모멘텀 이슈는 신약 출시가 임박한 종목들, 대형 종목들 위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섹터를 보면 이제 섹터별 특징은 바로 IT 성장주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지만 조금씩 기계나 철강이나 운송 장비나 이런 쪽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섹터 쪽으로 조금씩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긴급 승인 이후에 투약된다는 시점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이제 종목별 수급을 보면 이전에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었는데 MSCI 리밸런싱 때 나간 패시브 물량과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물량들이 좀 대거 나가면서 LG화학이 수급 1위로 올라섰고요. 외국인,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보시면 한 21%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삼성전자도 여전히 2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25% 정도 수익이 났고요. 하이닉스는 이 기간 동안 3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코덱스 18% 정도 수익이 났고요. 외국인들 매수세를 보면 여전히 지금 보시면은 1, 2, 3위 종목이 IT 섹터 쪽이고 나머지 4위가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 관련되어 있는 IT 섹터들 쪽으로 매수세가 가장 많이 몰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미국장을 보면 좀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냐면 코로나19가 좀 심해지면 경기 확장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그때 IT주들이 조금 강세를 띠고 반대로 이제 확장주 코로나19보다는 백신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경기 확장주가 올라오는데 그래도 또 IT주는 또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면 IT 섹터 쪽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코로나19가 강세를 띠든 백신이 강세를 띠든 어쨌든 둘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여전히 시장은 IT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지고 있고 아마도 내년으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경기 확장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다 하더라도 IT 섹터 내에서 시장 수익률을 상승하는 주도 섹터는 충분히 그 안에서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둘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 2차전지도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로 갈 수 있고 5G는 내년 상반기에 조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는 뭐 휴대폰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MLCC 같은 부품주 중에서도 실적이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고가점에서 고점권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IT 성장주 쪽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비중 조절은 하겠지만 주도 섹터로 주도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현재 많이 바뀐 거 아니냐. 이 부분은 뒤쪽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종목은 다섯 번째 매수한 종목이 삼성 SDI. 이때도 역시 18% 정도 수익이 났고, 지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화재 관련된 이슈로 출렁거렸다가 다시 회복했는데 고점권에서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2차전지 화재와 관련된 부분이 없었으면 그대로 고가권에 있었을 거고 가장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가 가장 먼저 조정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IT 섹터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내관을 좀 안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이슈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주시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현대모비스가 6번째, 7번째로 많이 매수하고 올랐는데 실제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순수 매수보다는 최근에 보면 공매도 포지션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100만 주 이상씩 줄어들면서 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과 현대모비스는
주된 매수가 아마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매도 환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강세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주된 개념은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공매도가 400만대에서 300만대로 한 100만 주 이상 줄었거든요. 현대모비스도 최근에 보면 11월 달 이후에 100만 주 이상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환매하면서 매수로 좀 잡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7개 종목에서 대부분이 아직도 여전히 IT 성장주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일부 이제 경기 확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소비재 같은 데서 환매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뭐냐면 주력으로 매수하는 거는 IT 성장주 쪽이지만 경기 확장 관련 종목이나 소비재 관련 쪽으로 공매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차기 주도주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수급 작업으로 공매도 환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공매도 환매 이후에 당연히 액티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은 지금 IT 성장주 위주가 여전히 강하면서 조금씩 경기 확장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기가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우리가 또 개인 수급을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개인 수급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로 자산이다 그렇죠. 굉장히 매매가 잘 됐을 경우 동학개미라는 부분 났을 때는 하나의 우리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거. 또 하나 지금처럼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번 되짚어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개인 수급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보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제가 이 분석을 좀 해봤더니 삼성전자 우선주가 이제 38% 상승. 요건 굉장히 좋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 본주에 비해서 괴리감이 있다가 지금 괴리감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여기 상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개인들이 사기 시작한 이 탑7은 11월 5일 미국 대선 이후에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수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우선주가 났는데 개인들이 사기 시작한 부분은 경영권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6만 원대 후반입니다. 6만 원대 중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들은 수익이 이만큼 났다라기보다는 수익은 이 기간 동안 난 거고 실제로는 고점권에서 사했더니 그러니까 수익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 안 될 것 같아요. 10% 왔다 갔다 그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제 지금 이제 큰일 난 종목이죠. 선물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11월 5일부터 현재까지인데 문제는 지금 이 기간 한 달여 남짓 동안 마이너스 22%지만 그 앞에는 마이너스 50%가 넘거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여기가 제일 지금 개인들의 난제입니다. 난제. 워낙 인버스를 코스피 지수로 치면 1900 여기 라인부터 계속해서 개인들이 매수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벌써 2750이 넘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다음 네이버도 마이너스 4% 정도. 시장이 좋은데 불구하고 대형주인데 불구하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다 그렇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펀더멘탈에서 이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장기 종목으로 견줄만 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라인과 손정희 회장의 합병 관계라든지 혹은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지금 가지고 있는 비대면 관계에서 뭐 CJ와의 연합 주식을 맡겨한다는 부분이라든지 뭐 거기에 특히 CJ ENM뿐만 아니라 CJ 대한통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머시 쪽으로도 상당히 보폭을 넓힌다는 굉장히 좋은 패턴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런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비대면이라는 데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구글 주가 흐름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당분간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보시는 전략이 좋고 백신이 이제 이슈 단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서 한 번 더 좀 추가 하락이 좀 보여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7% 상승이 나왔는데 이 기간 동안 문제는 이런 거죠.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 흐름이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기간 동안에서 코로나19 치료제,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초기에서 중기까지는 누가 매수했다? 외국인이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온 거는 고점에서 꺾여 들어왔을 때 큰 폭의 낙폭이 나오는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이 77%라는 수익은 냉정히 보면 70%는 외국인이 가져갔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샀기 때문에 수익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수익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한 탑7에서 1위부터 4위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은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종목을 보시면은 KTNG를 4% 정도 샀는데 아마 이게 유일한 수익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유일한 수익일 것 같고 지금 코덱스 앞에 선물 인버스를 봤는데 지금 인버스도 마이너스 12%인데 역시 이 종목도 지금 최근 한 달간 마이너스 12%지 지금 7, 8, 9 조정 기간부터 시작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7, 80%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종목과 앞에서 봤던 탑1에서의 선물 인버스 지금 현재 고퍼스와 인버스에서 개인들 손실이 가장 크게 많이 야기되고 있다. 제일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버스 같은 종목, 특히 고퍼스 같은 종목은 지금 현재 떨어지는 각도 예를 들어서 70%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 주고 산 종목이 지금 현재 한 30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서 올라간다라고 치더라도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꺾여서 인버스가 예를 들어서 반대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이 30원짜리가 100원 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됩니까? 하락은 마이너스 70%지만 실제로 올라갈 때는 뭡니까? 300% 이상 수익이 나야지 300% 이상이죠. 300%더 나야지만 본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지수에서 300% 이상 수익이 나려면 얼마 떨어져야 됩니까?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지금 현재 인버스에 물려있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추가 진입, 속칭 얘기하면 물타기를 아무리 계속해도 본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런 현실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역시 지난주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30% 수익 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개인들이 산 구간은 한 달 동안 수익 난 구간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날 고점권에서 꺾일 때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은 여기서 매수한 외국인이 많이 났고요. 개인들은 거의 고점에서 물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한 탑7 종목에서 수익이 난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 종목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당장 어렵고 앞으로 좋아질 개연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회의감이 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시간이 경과하고 시장이 3,000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더 어려움을 겪으면 겪었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이제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조금 멈칫멈칫거리고 외국인들이 한 절반 정도 매도 물량을 쌓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조정으로 끝날 것이냐 하락 전환될 것이냐 부분을 볼 때 외국인들의 수급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수 강도와 매도 강도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에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4,20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가 지금 현재 2천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가장 큰 이유가 일단 MSCI 리밸런싱이 있었죠. 이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동시효과 물량이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물량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거의 지금 2천만 원 육박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물량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 종목을 보고 매수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올리기 위한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선물과 연관되어 들어왔거나 혹은 프로그램 물량과 연관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실제로 삼성전자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차익 매도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도 있고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물량은 살 때도 삼성전자가 좋아서 산 물량이 아니고 선물이나 바스켓 거래에 의해서 일정 부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산 거고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쁠 것 같아서 혹은 지금 삼성전자 기술적 봤을 때 고점이라서 매도한 물량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시세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한 일주일간에서 HTS를 열어보시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어느 날 8,500 정도 매도가 들어온 날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상당히 큰 폭의 매도가 들어왔고 저 부분 때문에 외국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큰 폭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 8,500 매도가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 거래를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거래를 봐서 보통 우리가 이 물량을 볼 때 차익 거래라는 부분이 있고 비차익 거래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HTS 열어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혹은 매수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데 차익 물량이 얼마나 나왔고 비차익 물량이 얼마나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해서 8,500 정도 매도가 나온 날을 보면 그날의 프로그램 차익과 비차익을 보면 차익에서 마이너스 한 6천 몇백 정도 나왔는데 비차익은 오히려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8,500 정도 매도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삼성전자가 정말 좋아서 사고 삼성전자가 고점일 것 같아가지고 팔고 우리가 개인 투자가 같은 매수 매도하는 형태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은 그게 바로 대부분 비차익 거래입니다. 비차익 물량인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8,500 그날 코스피가 8,5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날 비차익 쪽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왔다면 이 물량은 실제로 차익 거래로 빠져나가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빠져나갈 물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들이 8,500억을 매도한 날에 비차익도 플러스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은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차익 실현을 한 게 아니라 패시브 자금에 연관되어 있는 자금들이 나갔다는 거, 매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아까 좀 전에 보신 경우에 7조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가 지금 3조 5천억 정도로 줄었는데 이 자금에서 그럼 나간 자금은 뭐고 남아있는 자금은 뭐냐라고 본다면 나간 자금은 대부분 지수 연관되어 있는 그 종목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패시브 자금의 경우가 많고 남아있는 물량은 그 종목을 실제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액티브 자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외국인들의 물량이 절반 줄었기 때문에 우려스럽겠지만 줄어든 내용을 잘 보면 나간 물량은 지수와 관련이 있지 종목과 관련 없는 물량이고 남아있는 물량들은 지수보다는 종목과 연관되는 종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진짜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매수 매도 외국인들 순매도 물량만 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처음 매수했을 때 가격이 56,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56,000원, 57,000원 요 가격에서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가격이 73,800원, 거의 74,000원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4천만 주 정도를 매수했다가 2천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다면 지금 가격이 57,000원에서 73,000원까지, 74,000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적어도 뭡니까? 6만 원 초중반대까지는 절반 물량의 매도가 나오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물량이 절반이 나왔는데도 뭡니까? 지금 가격은 74,000원 근처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차익 실현을 했다면 56,700원에서 지금 74,000원 갔다가 절반 물량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6만 초반대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삼성전자 가격은 73,800원. 이해 가십니까? 외국인들이 절반이나 물량을 던졌는데 여전히 삼성전자가 고가권에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급에서 원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진짜는 남아있고 지수와 관련되는 물량이 나갔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늘 이 수익을 말하다를 여러 번 돌려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노란톡 보시면 이 수익을 말하다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중간중간 장중에 좀 자세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금 조정이지 하락 전환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경기 확장주로 조금씩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백신이 나온 과정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뭐냐면 백신이 증시에 이제 파급 효과를 어떤 단계로 주느냐 보면 가장 크게 증시에 반영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효과가 인정됐을 때. 백신이 효과가 있단다. 라고 했을 때 화이자 백신이 94%, 모더나가 뭐 95% 넘는 이런 효과가 인정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증시가 어때요? 8, 9, 10 조정받던 증시가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한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이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확 뛰었다 그러죠. 당연한 가장 처음에 나오는 효과가 가장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가 강하다는 거죠. 특히 이 백신 효과가 이 90% 중반대에 나온다는 거는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백신이 나왔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이 정도면 제품화돼서 괜찮아라고 하는 수준이 60% 됩니다. 60% 정도 넘으면 저 괜찮아. 제품화 출시돼. 제품으로 내도 돼라고 하는데 이 90% 넘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빨리 나오겠구나 했죠. 왜냐하면 적어도 백신이 나온 데는 1, 2년 넘게 걸릴 거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전에 나와 있는 사스나 이름도 백신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나온 코로나19가 백신이 바로 나온다? 굉장히 어렵다 생각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뭡니까? 어떻게 되나요? 12월 때 지금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미 투약을 했습니다. 영국에. 미국도 지금 이제 14일부터 투약을 시작했잖아요. 투약을 시작했고 1월 달 들어가면 이제 대규모 투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나왔다는 부분에서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가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승인됐다는 부분에서 이제 안심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뭐냐면 여기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면 여기서부터 뭡니까? 이제 서서히 뭡니까? 경기 확장주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서서히 요런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 확장주들이 이제 상승 전환하게 됩니다. 상승 전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승인에 의해서 백신이 투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경기 확장주 중에서 주도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주도주가 등장해요.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장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이제 주도주로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효과가 인정되는 시점, 긴급 승인되는 시점, 그다음 백신 투약되는 시점. 이게 긴급 투약인데 이제 여기서 뭡니까? 대규모 이제 투약이 1월 달에 시작되면 이제 시장은 이제 완연하게 코로나19 시장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는데 그렇게 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증시는 주식은 적어도 한 분기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 뒤에 1월 달에 대규모 백신을 맞고 한 2월, 3월, 4월 정도에 코로나19 안정된다. 이런 가정을 하잖아요. 4월 정도에 안정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미 1월부터 뛰기 시작하는 그게 한 분기는 적어도 앞에서 주가 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우리의 시선은 현재에 머물러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의 시선은 한 분기 정도 미래에 가 있다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는 완연하게 주식시장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IT 성장주 위주 단톡 원탑에서 경기 확장주가 이 IT 성장주와 함께 뭡니까? 투톱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죠. 제가 원래 9대1, 8대2 얘기하다가 이제 7대3, 6대4 이렇게 투톱으로 완연하게 올라서는데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 그렇죠. 한두 종목씩 튀어나온 종목들이 보이고 지금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이나 운송장비 이쪽은 뭡니까? 한번 이제 크게 다 튀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가격이 좀 부담스러울 만큼 한 번에 큰 폭의 상승을 이뤘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확장주 다음에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가냐? 당연히 소비재로 가겠죠. 그 부분은 뭐 명확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백신 효과를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적인 부분인데 제가 이거 토요일 날 온라인 강의 때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왜 외국인들이 갑자기 미국 대선에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살 거냐? 환율이 어떻다? 이런 부분, 뭐 신흥국 잔금 유입이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IT 관련돼 있다는 부분, 코로나19가 잘 정립됐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후한 점수를 받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 보시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 보면 자금 유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달러는 더 약세로 갈 것이고 결국에는 이 신흥국 증시의 주식을 더 사게 될 건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대부분 이 자금 유입이 최근에 한 10년 동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우리나라에 유입된 자금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12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렀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가 고점을 천장을 계속해서 갱신할 때 우리는 박스권에 머물렀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미국 주식에 가장 유동성이 많이 집중됐고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중국이나 홍콩이었죠. 그쪽에 이제 증시 유입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변화가 났습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중국 쪽의 변화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부분은 제가 취합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죠. 그러니까 하웨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하웨이를 막아서 만약에 거기서 부품 공급하는 업체는 부품 공급하는 업체, 중국의 뭐 빅메모리 반도체 SMIC 같은 막고 만약에 여기에 안 되면 여기 막고 지금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막는 거잖아요. 규제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중국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웨이 막으면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반도체 기업까지 막아버리니까 이제는 뭡니까? 중국이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너가 이렇게 막으면 우리 이런 대안이 있어 하면 그 대안까지 막아버리니까 이제 중국도 반응을 안 하죠. 대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커지니까 사실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 세컨더리. 중국 기업에 연관 지으면 뭡니까? 같이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예 지금 현재 중국 기업에 대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낮아졌죠. 여기에 또 한 가지 불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정부의 보증 종료 이렇게 적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칭화 유닛 그룹이 부도가 났습니다.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했는데 그 칭화 유닛은 알고 계신 대로 채권의 AAA 등급입니다. 이 AAA 등급은 뭐냐면 만약에 거의 이제 부도 날 리가 없고 중국은 알고 계신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 정신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이 AA 기업이 만약에 뭐 이상이 있으면 중국 정부에서 대부분 수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한테 중국 정부가 계속 했죠. 이런 기업들이 망할 리가 없다.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뒤에서 책임을 져준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제 이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서 뭡니까? 중국 정부가 다 보증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은 지금 지방 정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방만한 경영으로 국영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거의 지금 현재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었는데 단 하나 중국 중앙정부에서 그걸 커버링 해준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외국계 자금이 예전처럼 그냥 손쉽게 중국 내로 유입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선별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중국의 회계 자료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자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 때문에 주춤주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는 자금이 일단은 제외. 그 다음에 홍콩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2, 3년 동안 뭡니까? 민주화 시위와 지금 홍콩 보안법으로 지금 난리죠. 여기는 지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당연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 쪽에서 계속해서 신흥국에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쪽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대만과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올 상반기에 뭡니까? 대만 쪽으로 자금이 집중적으로 유입됐다 그러죠. 대만에 집중적으로 유입돼서 어떻습니까? 대만의 TSMC가 삼성전자 시총을 넘어섰잖아요. 불과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유입되면서 3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근데 대만 증시는 지금 굉장히 잘, 지금 아마 ACTS 열어가지고 대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차트가 좋다라고 하는데 대만 차트, 우리나라 차트 못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유입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대만에 이제 많이 유입됐는데 대만의 TSMC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PR이 이제 28에서 30배에 육박합니다. 30배.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PR은 아직도 14배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TSMC가 대만의 삼성전자에 비해서 뭡니까? 2배 정도 이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대만 증시가 이제는 고평가된다는 거예요. 고평가.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지금 올 한 해 동안
여기 안 되면서 쏟아 부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대만도 좀 들어가서 이제 더 올리기가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대안은 뭡니까? 남아있는 대안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흥국 지시에 유입되는 자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신흥국 자금에 유입되는 자금을 더 넣을 곳이 없어요, 지금. 대만은 너무 이제 가격이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패시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도 들어와야 되는 액티브 자금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월 달 만약에 연말 1월 초, 연말 연초 와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혹은 펀드들의 연말 배당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야 될 물량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조정이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자금의 구도에서 대만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유입되는 자금이 언제 가장 고점을 찍을 수 있냐, 그러니까 가장 상승할 수 있냐면 내년 2분기나 3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적어도 주도주를 가지고 계속해서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적어도 이때 최고 강한 상승기 때 뭡니까? 매도를 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율이나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외국인의 관점에서 어디다 돈을 넣을 것이냐 부분을 가지고 좀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다가 지금도 상당 부분 매수 부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당히 줄었는데 그 줄어든 부분은 액티브 자금보다는 패시브 자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 MSCI 리밸런싱이나 선호옵션 동시만기를 기점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자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말자. 이런 큰 맥락을 이해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어떨까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많이 흔드는 섹터가 내년에 강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마치 8월에서 10월 조정 기간 동안 2차 전지를 비롯해서 IT 섹터를 많이 흔들었을 때 결국에는 조정이 끝나고 11월 달에 그 섹터들이 가장 강하게 올랐던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가 가장 강하게 올랐던 것처럼 지금 많이 흔드는 섹터가 내년 1분기에 가장 강하게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필두에서 강하게 올랐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나 그 밑에 있는 부품이나 소재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며칠 조정 주다가 또 급등 이런 형태를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보통 이제 급등하고 급락해 버리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어느 순간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 내년 1월이나 내년 1월 한 후반기 정도면 아마도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 같은 경우는 다른 IT 섹터가 뜰 때 실적이 내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못 떴죠. 그 실적이 이제 밀려 들어올 때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장비를 보면 현대차가 지금 3세 경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상점 폐기할 만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서 있다면 저는 아마 현대차를 굉장히 좋은 관점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그런 운송 장비 쪽도 지금 일단 상승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눌려지는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거의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섹터들도 반드시 좀 꼭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계속해서 수렴으로 들어가는 업종,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급등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급락하지 않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섹터들이 1월 달에 좀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신 것처럼 3월 배당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고배당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 12월 달에 지나고 나면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좀 눈을 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업종이 제가 볼 때는 IT 섹터로 비교하자면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섹터인데 그 주도 섹터는 가장 먼저 상승한다.
가장 먼저 상승하고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가장 먼저 조정받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번 주에 건설이나 기계 같은 업종들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는데 철강은 이제 꺾입니다. 조정을 받고 있죠. 이 후발 주자들이 강하게 올라올 때 선발 주자가 먼저 조정을 받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랐는데 조정받을 때 그때 철강은 이제 다시 제 2차 상승 강한 상승 구간으로 집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구간에서 철강을 업종을 조금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철강뿐만 아니라 증권이나 운송앱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상승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상승했고 지금 먼저 조정받는 요 섹터들을 눌림목에서 잘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수급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보냐면 기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먼저 출회를 시킵니다. 먼저 출회를 시키고 예전에는 이걸 외국인이 바로 받았는데 요거를 지금 개인이 받습니다. 요걸 개인이 받고 개인 물량을 급락을 시키거나 급등을 시키면서 다시 외국인이 받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 오늘 보면 기간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앞에 일주일 강한 상승일 때 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선물로 적절히 조정하면서 물량들을 무리가 없게 시장의 강승을 과열권으로 들어가지 않게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냐면 상승을 잘하고 있던 종목이 어느 날 갑자기 6% 7% 빠지는 그때 보면 대부분 기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쏟아버리면 그날 오전에 갑자기 훅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공포심을 느끼게 되고 이 종목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걸 2, 3일 지나고 보면 그대로 상승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왜? 그게 바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이 만약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서 출렁거리면 그냥 분할로 매수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겁먹지 말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분할로 좀 매수한 물량인데 우리가 지금 주식은 예전처럼 10% 20% 이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면 2% 계속 분할로 매수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어쨌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여전히 70%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에서 겁먹고 주식을 매도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식 보유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주도 섹터 비중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종목 단타 거래는 20% 미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동성 장세 이게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노리는 종목만 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같은 종목이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뭐 3만 5, 6천 떨어졌다가 이 종목이 다시 6만 원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지 현대제철이 올라가다가 쉬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주도 섹터 어떤 종목이 그 시간 동안 순환매에 들어오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대세 상승, 대세 하락 구간에서는 돌아가면서 순환매 구조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절대 순환매가 아닙니다. 가는 놈이 계속 가지 가는 종목이 못 간다고 해서 못 가던 종목이 중간에 올라가는 그런 장이 아니라는 의미를 꼭 이해를 해야지 내년에 2분기, 3분기 가서 수익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시장의 이면을 좀 지켜봤고 시장의 이제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이 수익을 그러니까 단기 거래에 젖어 계시는 분들 중에서 50% 100% 한 번만 수익 나면 주식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이 50% 100% 수익 낼 수 있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에 대한 경험을 꼭 쌓으시면 여기서 한번 50% 100% 12월 달에 포지션을 잘 구축해서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는 그 구간에서 한번 50% 100% 수익을 내보십시오. 이 경험이 이 소중한 경험 한 번이 주식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시장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며칠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고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주도 섹터들을 더 모아가는, 주도 종목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시장의 이면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한 주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한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